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도메인과 URL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코딩을 하든지 웹블로그를 운영하든지 이 도메인과 URL은 좀 필수적으로 기본 개념을 알아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블로그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알아두면 나쁠 게 없어요. 특히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운영하는 분들은 그냥 교양처럼 한번 알아두시면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도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메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주소입니다. 이 컴퓨터는 보통 서버라고 불리는데 서버의 위치는 IP 주소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색 엔진에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주소, 즉 IP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IP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IP 주소 말고 기억하기 쉽게 문자 형태로 만들어 IP 주소와 매칭시켜준 것이 도메인 주소입니다. 이렇게 IP와 도메인 이름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DNS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용어들을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본 것 같다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뭐 엄청 무서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도메인 주소는 4가지 이름으로 구성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컴퓨터 이름, 기관 성격, 국가명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건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도메인은 최소 기관 이름 그리고 기관의 성격 이렇게 표현되고 이 사이에는 점으로 구분되죠. 이렇게 이름과 성격으로 표현되는 도메인을 메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메인 도메인은 thisword.com, 웹모음.com, 네이버.com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란 웹문서나 파일 등을 얘기합니다. 인터넷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웹사이트 내용이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 내용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원은 HTML 문서일 수 있고 JSON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URL은 도메인을 포함합니다. 보통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그 명칭을 보면 HTTPS 이건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example.com 이것은 도메인 이름입니다. 거기에 pass /to /resource 이런 부분들을 경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음표라고 표시된 이후에 이 이퀄로 표현된 문자열들을 쿼리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샵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프래그먼트라고 표현을 하죠. 프로토콜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보통 HTTP, HTTPS, FT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 이름은 자원이 위치한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말하죠. 그리고 경로는 서버 내의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로입니다. 경로는 디렉토리와 파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도메인을 쓸 때는 그 도메인의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 파일명이 인덱스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naver.com/index.html이 이 페이지의 정확한 URL인데 인덱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면 그 파일명까지 써줘야 합니다. 쿼리 문자열은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프래그먼트는 페이지 내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www는 앞서 얘기했듯이 컴퓨터 이름인데요. 여기 위치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서브 도메인입니다. www도 서브 도메인입니다. 메인 도메인은 www조차도 없이 표현되는 것이죠. 같은 도메인 이름을 쓰지만 서브 도메인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컴퓨터, 즉 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의 서브 도메인을 연결해 본 분들은 DNS에서 설정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요. 여기에 호스트 이름에 서브 도메인 이름을 넣죠. 이 호스트가 별도의 서버를 뜻하거든요.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은 별도의 서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브 도메인으로 워드프레스를 연결하려고 할 때 별도의 호스팅을 신청해서 연결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명칭이 이해되셨을까요? 도메인은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도메인 하부에는 경로가 디렉토리와 파일명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디렉토리는 슬래시로 구분돼서 하위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컴퓨터 탐색기에서 파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이버로 보면 메인 페이지에서 증권 메뉴로 가면 파이낸스라는 하위 도메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국내 증시 메뉴로 들어가면 도메인은 그대로 있고 SISE라는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웹문서가 브라우저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종목을 클릭해 보면 main.naver라는 파일이 보이게 되고, 그중 코드는로 이루어진 쿼리 스트링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들은 이런 URL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사이트가 거대한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기로 디렉토리의 파일을 찾아가듯이 웹사이트도 그렇게 구성됩니다. 서버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니까요.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할까 하고, 많이들 물어보는 것 위주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따로 있는 분들은 제 단톡방 크롤링 마법사의 코딩 콜라보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도메인과 URL과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몇 개를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끝에 슬래시 붙이는 게 맞는지 안 붙이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도메인 끝에 붙은 슬래시는 트레일링 슬래시라고 합니다. 트레일링 슬래시는 웹 서버에게 해당 주소가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슬래시가 붙은 주소는 디렉토리, 즉 여러 파일과 폴더를 포함하는 폴더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슬래시가 없는 주소는 일반적으로 파일, 즉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개별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속하고자 하는 URL이 파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슬래시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걸 안 붙여도 알아서 잘 접속되게끔 서버에서 조치를 해놨지만요, 원칙적으로는 파일이 아니라면 이 슬래시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슬래시를 안 붙이고 웹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는 이게 디렉토리를 말하는 건지 파일을 말하는 건지 검증을 한번 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작지만 속도나 자원의 소모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www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www도 서버 도메인입니다. 우리가 DNS에 www도 같은 IP 주소를 부여해서 쓰다 보니 이 www도 메인 도메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엄밀히 서브 도메인입니다. 전혀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뭔가 도메인이라고 하면 이 www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메인 도메인에는 이걸 붙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쿼리 스트링의 역할에 대해 가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매개 변수라고 했죠. 물음표 앞에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내부에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 코딩을 통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건 PHP로 만든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쿼리 스트링의 매개 변수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an이라는 값을 2로 하게 되면 2단을 출력해 주는 거죠. dan은 이후에 나온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2단에 해당하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지 않고 한 페이지에서 다양한 값을 만들고 싶을 때, 즉 동적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스토리 2차 도메인 연결과 관련해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차 도메인은 티스토리 본래 주소에서 연결된 도메인으로 리디렉션 시켜주는 건데요. 이 2차 도메인을 하이 도메인 또는 서브 도메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 들었잖아요. 2차 도메인은 메인 도메인이 될 수도 있고 서브 도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2차 도메인은 본래 주소에서 기동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용어의 구분을 해주시는 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완료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단톡방에 오셔서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